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A반 단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부분은 동시성이죠? 저 잊어보세요. 동시성입니다. 동시성을 얘기를 할 때 사실 동시성을 얘기하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동시성보다는 요 절에서는 동시성을 제약해서 이제 멀티 버전닝인 거죠. 멀티 버전닝의 핵심은 언두라고, 이제 오라클 입장에서는 언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좀 전에 수진씨께서 발표해 주셨을 때 스냅샷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데 스냅샷이 어떤 명령을 주어서 그때 스냅샷이 시작이 됩니다. SQL 같은 경우는 명령을 주기도 하고요. 네. 혹시 데이터베이스에다 옵션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라클에서는 오라클 인스턴스가 시작이 되면 시스라는 유저가 자동으로 언두 영역을 생성을 시키게 되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제 발표의 핵심은 이제 언두가 되겠고요. 언두 부분을 조금 더 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시성을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동시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아직 점심시간이 좀 안 됐으니까 조금 지저분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우리가 화장실을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화장실은 우리가 딱 들어가서 제 칸에 들어가면 이제 문을 딱 잠궈버립니다. 그죠? 잠궈버리면 이제 누가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잠근 이유가 뭐예요? 내가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죠. 자, 내가 들어가서 잠근 그 칸은 내가 점유를 한 겁니다. 그죠? 그것은 이제 문을 잠궜으니까 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잠궈놓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누가 있는지 문을 딱딱 두드리겠죠? 노크를 하겠죠. 그러면 제가 내가 들어와 있으니까 나 들어와 있다고 노크를 해주면 상대방이 알고 딴 데 갈 텐데, 내가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대기를 하게 되는 거죠. 똑똑 들리는데 얘기를 안 해요. 사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똑똑 또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러면 계속 기다리게 되겠죠. 그죠? 조금은 더 기다리게 되겠죠. 그래서 웨이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이런 거고요. 또 간혹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나라에 가면 화장실을 공개적으로 사용한다더라. 예를 들면 문을 안 잠그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문을 안 잠그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문을 확 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일 없을 거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문을 딱 들어가서 잠그게 되는 것은 남이 들어오면 안 돼. 내가 들어가 있는 동안에 누군가 반드시 문을 열 것 같아 하고 생각을 하니까 잠그게 되는 거고, 만약에 들어가서 문을 안 잠그게 된다면 아무도 안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동시성을 얘기를 할 때 비관적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낙관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비관적 저 용어 생각이 안 나서 아이고 떨려라. 자, 죄송해요. 아이고. 비관적 동식성이네요. 비관적 동식성. 비관적 동식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낙관적 동식성에 생각을 해보고, 이런 동시성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잠깐 짚어보고 멀티 버전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얘야 말을 안 듣냐? 맞구나. 제가 긴장해서 긴장 풀으려고 시간 주는 것 같아요. 조금 자, 그 동시성은, 제가 화장실 얘기 조금 지저분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칸을 같이 쓸 것인가, 아니면 나만 쓸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일반 화장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관적 동시성입니다. 그래서, 락을 잠그지 않는가, 락을 걸지 않으면, 로우가 변하지 않는 채 남아있을까? 이런 거죠. 내가 문을 잠그지 않으면, 누가 안 들어올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올 거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비관적 동시성 제어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잠그니까 그 칸을 나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트랜잭션에 해당 자원이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고 고비용이 됩니다. 낙관적 동시성 제어는 개방적인 거죠. 안 들어와 라고 개방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가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낙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입니다. 교재에 있는 예제요. 그래서 셀렉트문에서 고객이란 테이블에서 셀렉트를 이런 컬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해서 이런 값을 이제 바인드 변수로 받겠죠. 받아서 셀렉트를 할 때 이때 내가 업데이트를 치기 위해서 셀렉트를 하는 거야 라고 옵션을 줍니다. 그래서 for 업데이트라는 옵션을 주고요. 이럴 때 조회된 값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조회된 값을 가지고 이 값을 가지고 고객 번호를 조회를 해서 그때 정리 포인트에다가 셋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조회를 했으니까 내가 조회해서 업데이트 하려고 조회를 했으니까 누구도 건들지 마 하고 비관적으로 하는 거죠. 내가 업데이트를 하려고 조회했으니까 이거 건들면 누가 건들 것 같아. 그래서 건들지도 몰라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 업데이트로 동시성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만약에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노크를 할 때 내가 대답을 안 해주면 안 되겠죠. 그 사람 딱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옵션을 또 하나 줘서 for update no wait 하거나 for update wait 3 해서 내가 계속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누가 노크를 하는데 대답 안 하고 있으면 지는 말이죠. 자, 그래서 no wait 하면 대기 없이 바로 똑똑 해주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똑똑했을 때 내가 바로 똑똑해주면 그 사람이 다른 칸을 이동해서 빨리 나갈 수 있겠죠. 이런 옵션들이 있고요. 이것이 비관적 동시성 제어. 자, 다음으로 이제 또 우리 교재에 있는 건데 낙관적 동시성 제어는 고객 마찬가지로 고객이라는 테이블에서 이런 컬럼들을 조회를 하는데 바인드 변수를 이거 받겠죠. 받아서 웨어해서 조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조회한 다음에 누가 이 로우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라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회한 값을 가지고 웨어절에 받아서 바인드 변수를 받아서 바로 업데이트를 쳐버립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낙관적으로 있었다가 누가 건드려버린 거예요. 내가 셀렉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업데이트 문장을 작성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따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딜리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업데이트를 했을 때 커서에서 로우 카운트가 몇 개가 바뀌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0이다. 이러면 다른 사용자가 변경을 해버렸네요 라는 메시지를 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낙관적 동시성과 비관적 동시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돼요? 개발자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비관적 동시성을 제어 방법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구현했을 때 어떻게 한다? 셀렉트절에서 웨어절에서 for 업데이트를 해서 비관적으로 동시성을 제어하거나 혹은 낙관적으로 그냥 셀렉트를 해서 조회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업데이트를 치는 것, 이것이 낙관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래머가 구현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더라 하는 예제가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 자, 어떤 테이블에 계좌라는 테이블인가봐요. 계좌라는 테이블에서 계좌 번호가 1, 2, 3, 4, 5, 7, 8, 90까지 있고 데이터들이 잔고라는 컬럼의 데이터들이 다 1000씩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자, tx1이 썸을 합니다. 그래서 총합계를 구하는데 이때 tx2 다른 트랜잭션이 와서 업데이트를 치기 시작하고 커밋을 하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tx1이 저라고 가정하면 자, 내가 이 모든 컬럼의 합계를 구하는 계산하는 중에 tx2가 갑자기 껴들어서 내가 2번까지 읽어서 2000까지 더했어요. 그 상황에서 tx2라는 다른 세션에서 다른 트랜잭션이 1번에 업데이트를 실행합니다. 요거를 업데이트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7번에 계좌번호 7번에 100을 더해라 하는 거죠. 여기다 그럼 1100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2번까지 읽었다가 계속 읽어서 6번까지 왔어요. 그러면 총합계가 6,000원이죠. 6,000원이 이 상황에서 트랜잭션 2번, 다른 트랜잭션이 3번의 계좌에 잔고를 100원을 빼버립니다. 나는 이미 여기까지 읽어버렸고 트랜잭션 2가 여기까지 요 값을 바꿔버린 거죠. 그 상황에서 바로 컴퓨터 쳐버렸어요. 자, 그러면 나는 6번까지 읽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7번 계좌번호에 바뀐 값을 읽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계산한 거는 11,1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여기 100원 뺐으니까 10,0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tx1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1,100원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에 현재 있다고 여겨지는 그 값은 어떻게 돼요? 원래는 10,000원이에요. 여기서 100원을 빼고 여기서 100원 더 있으니까 10,000원이죠. 근데 내가 계산하는 썸은 1,100원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자, 누구에게 1,100원이 있냐? 나한테 1,100원인데 사실 내가 얻어낸 1,100원도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잖아.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